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게시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에 사실 한번 자궁경 검사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궁경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만성 자궁 내막염이 어떤 질환이고 어떤 치료를 해야 임신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3회 정도 같은 병원에서 시도하고 잘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시도를 2번 했습니다. 총 5번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피검 수치가 22까지 나오고 생리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소식이 없네요.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다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저는 왜 그럼 자궁경 검사를 한 번도 하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초음파에서는 항상 자궁이 좋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지인들 다니는 거 보면 실패하면 자궁경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궁금하고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보면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 자궁경 검사를 한다면 언제 가야 하고 검사를 하면 내막염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치료는 되는 건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늘 답변 잘해주는 셈이라 다니지는 않지만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자, 먼저 자궁내막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은 자궁의 한가운데 근육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종의 혈관 덩어리와 매달 새로 생성되는 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궁내막은 태아가 착상하고 파고들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으로 만약 여기에 병균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착상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다만 초음파나 피검사로 알 수는 없고 자궁경이나 조직검사를 통해 내막을 생검해서 배양검사를 해야 정확한 균주 동정이 가능하고 염증 소견의 병리학적 소견을 통해 진단도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구분이 잘 됩니다. 자궁경은 위내시경처럼 내시경 카메라를 자궁곽 내에 넣고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이 정상이고 왼쪽이 만성 자궁 내막염이 있는 환자의 자궁 내막입니다. 그냥 보셔도 충혈이 군데군데 심하고 염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궁 내막염을 진단할 수 있고 현재 이분은 반복 착상 실패로 연곡 후 시험관하기 시술에 실패한 그런 환자의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내막의 전반적으로 충혈 현상이 보이고 마치 딸기 반전처럼 오돌토돌하게 염증 현상이 관찰됩니다. B 그림은 자궁 내막 점막이 두꺼워지고 부종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C 그림은 아주 작은 여러 개의 폴립이 생기는 것이고요. D 그림은 아까의 충혈 현상과 미세 폴립이 다발성으로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러한 소견들이 있으면 자궁 내막에 만성 염증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간 저하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궁 내강에 있는 균들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억제되어 오히려 균주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병균을 없애려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에 의해 모이는 염증세포나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여러 좋지 않은 항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착상을 방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들이 들어와 동네를 돌아다니고 경찰차도 수십 대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궁 내막의 적절한 혈관 생성이 저하되고 혈관의 밀도 및 내강 비율도 약해지면 혈전증 양상이 생기면서 자궁 내강의 혈류순환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궁 내강에 비정상적인 자궁 수축 현상이 발생해서 배아가 착상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을 고찰하여 어떤 균들이 과연 자궁 내막염의 주요 균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연쇄상 구균이 가장 많고 그의 대장균 같은 장내 세균총이나 리아플라스마, 클라미디아 같은 gram 음성 세균들이 배양 검사에서 검출되었고 이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각자의 균에 가장 잘 듣는 항생제를 골라서 8일에서 2주 정도 경구용 제제 치료를 하면 대개 사멸되었고 이 균주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율이 22%에서 없어진 다음에는 47%로 2배 이상 임신율 상승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임상 임신율이나 정상 분만율, 착상률 등에서 치료를 한 군과 균이 있는데 그대로 시도한 군 사이의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자궁내막 조직 배양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임신율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논문에서 만성 자궁 내막염은 반복 착상 실패와 습관성 유산의 원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 하나 보시면 만성 자궁내막염은 습관성 유산 환자의 68.3%에서 발견되는 흔한 병변이며 이를 적절히 치료했을 때 유의하기 좋은 임신 유지 결과를 얻었고 배양 검사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마이코플라즈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병원쌤이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는 수교 환자분은 마이코플라즈마의 치료 항생제인 지스로맥스나 독시사이클린 제제의 복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개는 증상이 없고 시험관 실패, 반복 착상 실패, 습관성 유산 등으로 자궁 내시경 검사 등을 해서 밝혀집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에서 성교통이나 생리관 부정 출혈, 생리통, 내행디하증이 있으면서 이름 모를 미열이 지속되면서 비뇨기과적 증상, 즉 빈뇨나 방광염 증상도 동반되고 잔뇨감이 계속될 때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여러 번 실패했는데 배양 검사는 하지 않은 경우는 독시사이클린 10mg 하루 2번, 14일간 또는 클레리정이나 레보플로사신을 약 2주간 하루 2번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배양 검사를 해서 균이 동정되어 확실한 균주를 알게 된 경우에는 연세상 구균 같은 그람 양성균은 크레보트 같은 레보플로사신 항생제 치료를 하고 대장균 등은 크목실린이라는 아목실린과 클라블라네이트가 혼합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마이코플라스마나 유리아플라스마는 조사마이신을 하루 2번 12일간 사용합니다. 오늘은 자궁내막의 만성염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치의쌤이 잘 알아서 해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결론은 한 번 시험관 실패한 경우에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해서 자궁내막 배양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배양 검사상 균이 동정되면 그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치료할 때는 부부가 동시에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균이 동정되지 않으면 독시사이클린을 2주 정도 복용합니다. 그와 동시에 프로바이오틱스를 균주 많은 걸로 골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